일단 여기 내려올 동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그런데 마지막 주말을 당원들과 함께 불태우기 위해 이렇게 오신 찐당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힘내세요. 보니까 고기철 부당위원장님, 고광철 이제 가위원장님, 김승우 물위원장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당에도 제가 위원장입니다만 당협에 부위원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가진 경력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여러 번 하고 들어온 사람은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당이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꽤 계세요. 뭐 나경원 대표님이나 뭐 신성범 의원님이나 이성건 의원님 뭐 이런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처럼 한 번 떨어졌다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의원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 그 정치를 하면서 승리를 한 적도 있고 또 승리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승리의 경험만 가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선을 패배한 적도 있고 총선을 패배한 적도 있고 자기가 직접 출마해서 패배한 적도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제가 제주도 분들에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제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와중에 이번에 떨어졌던 거는 8년 만에 돌아왔어요. 저는 처음에 2004년에 국회의원을 했고 그때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제 5학년이 됐어요. 8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배신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제가 성함을 얘기해도 되나? 고철홍 위원장님이라고 20년 동안 가장 중심에 서서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 제주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 한 분이 와 계시다 보니까 제주도 향후분들을 맨날 모아서 이렇게 탁 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 있어서 힘이 돼주신 분이 우리 제주도 출향민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그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 죄송합니다만 여기 당원 아니신 분 계십니까? 없죠? 오늘 당원 교육이기 때문에 100% 당원이어야 됩니다. 고기철 도당위원장님, 고광철 위원장님, 김수구 위원장님은 제 강의가 끝나면 아마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는 부산으로 또 가서 부산 당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너무 감사하게도 부산 국회의원 2사람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회 돌아가는 현상 얘기하고, 아마 주진희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5대 악법, 3대 악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싸우던 평상시랑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거냐 이대로 갈 거냐. 근데 이대로 가는데 다만 정권 잡은 사람이 나냐 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혹시 자기들이 집권에 실패를 해도 정권을 가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제반 법과 시스템을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5년 뒤에 정권을 찾아도 자기들로서는 정권을 뺏긴 흠결이 전혀 없고, 우리는 정권을 찾아봐야 도움 안 되는, 아예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영구적으로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권 분립 많이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요즘 뉴스 안 본다 하시는 분
야, 여기 오시는 핵심 당직자들인데도 뉴스 안 본다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눈 뜨고 뉴스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게 종편이든 지상파든 유튜브든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이 일은 가속화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슈로 덮고 있어요. 즉 이슈가 터지면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못된 뉴스를 만들어서 거기로 정신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근본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정치 얘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8년 동안 떨어졌을 때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자유대학교라는 데서 한 2년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굉장히 정치 교육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맨날 뭐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런 게 일상화됐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5개의 재단을 만들어서 늘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극복해내고 수권법도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지들끼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미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나가야 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입법부 장악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편먹기를 해요. 아니 누구하고나 편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편먹을 때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편먹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적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편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당 보고 자꾸 내란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당으로 규정이 된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내란당으로 규정이 돼서 해산이 됐던 유일한 당이 진보당입니다. 그런데 진보당의 후신들이 지금 당을 새로 만들어서 뭐를 주장하군요. 주택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은 다 부동산 뭐 중개업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예. 그리고 자기 집도 자기가 못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체 무료. 교육도 무료, 병원 같은 것도 무료. 아니, 아유 뭐 세상 잘 됐네 할 수 있죠. 그거 다 무료하는 세상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타가소에 애들 다 같이 맡겨놓고 우리 다 같이 공장 가고 다 같이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그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거를 강령에 버젓이 놓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이동의 무상 제공. 그런데 좋아서 말이 무상 제공인 기지 내가 선택할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여기 가서 교육받아, 너는 저기 가서 교육받아라고 정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당하고도 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자기네 당이 직접 먹지 않고 이런 당하고 연대를 하는지 아세요? 실제 민주당이 직접 발의를 하면 욕 들어먹을 만한 법안을 이들의 이름을 빌려서 발의를 하고 마지못해 통과시키는 국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법. 탈북자라는 말을 법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했다는 말은 옳은 데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탈북한 사람들이 옳은 북한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까? 문제가 돼서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탈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고 거의 다 중국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직접 도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진보당 동원시켜서 이거 다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도 직접 폐지를 못하니까 누구 통해서 폐지 법안을 냅니까? 진보당 국회의원들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걸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부 안에서도 자기들은 이미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당들 중에 자기들하고 생각은 똑같지만 자기들이 직접 하기 힘든 얘기들을 먼저 꺼낼 수 있는 당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먹기 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첫 번째 마지노선이 과반수잖아요. 과반수 무너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지노선은 5분의 3 무너졌어요. 마지막 지켰던 게 3분의 2, 200대 100. 그런데 우리 당이 108석이었습니다만 100석을 지키는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입법부 장악을 완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자기들이 직접 못하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는 정당까지도 다 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당에서 민주당이 뭐 민생정당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보당 강령에 나와 있는 거 니네들이 연대한 당이니 니네 당도 에너지, 교육, 무상, 부동산 거래 허가 이런 거 다 찬성하는 당인지를 민주당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아닌데 왜 진보당 같은 당하고 정책 연대를 하냐라고 되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라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입법부는 그렇게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장관 될 때 우리가 뭐를 합니까? 국회를 통해서. 청문회.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현재 정가가 몇 범이라고요? 제가 왜 물음표 해줬는지 아세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진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확실하게 정가가 알려졌는데 나머지는 이 사람이 자기 기록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 2, 3이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음표를 해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요. 정과가 하나만 있어도 바로 낙마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어떤 인사를 하든 무슨 인사청문회를 하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원래 그런 놈들인데 뭐 희화화하는 거죠. 아이 뭐 그것쯤이야 뭐. 아이 뭐 괜찮잖아. 아이 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정과가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 전체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정가를 하거나 이런 종류의 정가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돈 받아먹은 거라든지 뭐 공무원 때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 그냥 개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나니 행정부도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경제까지 이르러서 행정부를 이렇게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게 행정부 장악이 끝난 겁니다. 왜 김민석 총리 제주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전 부인을 제주도에 있는 그 관광개발 거기에 관광청에 이사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여기 국제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사법부.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TF 만들어서 자 공무원들 감시를 하는데 현재 TF에 660명을 만들었어요. 공무원 감시 조직을. 예, 공무원 감시 조직만 660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구에 뭐 기상청이니 뭐 국세청이니 뭐 경찰청이니 할 거 없이 모든 기구마다 10명씩 다 넣어가지고 내란에 종사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도 지들끼리 다 해먹을 뿐만 아니라 밑에도 완장찬 사람을 660명이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내란에 관여한 사람도 660명 안 될 텐데, 그죠? 내란이 아니라, 그죠? 내란으로 규정한 적도 없지만 계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안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엄이 있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불려가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민석입니다.
계엄이 있을 거라고 떠들었었잖아.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휴대폰 가지고 가고 계엄을 미리 알았는지 사전 동조했는지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김민석 너부터 조사해. 왜? 너는 계엄인지 알았잖아.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고 안 다음에 네가 한 조치는 뭔지 얘기해. 그리고 너는 지역구가 국회가 있는 여의도였으면서 왜 안 나타났어?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는 무서워서 휴대폰을 내주고 누군가는 협조해주는 순간 균열이 생깁니다. 막을 때는 다 같이 막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절대로 불법에 응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무너졌잖아요. 행정부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요즘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사법부를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법 왜곡죄.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판사한테는 아, 네가 판결한 거는 법 왜곡죄에 해당이 돼 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검찰도 아, 네가 기소한 내용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항에 집회가 어떻게 하면 통과되는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알게 됐죠. 어떻게 해야 통과된답니까? 책갈피에 뭉텅이로가 아니라 어떻게? 나 처음 알았어요. 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인데 처음 알았어요. 제가 공항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자기들도 잘 몰랐네요. 그런데 이 수법이 언제 쓴 수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부탁을 한 건지 본인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그 쌍방울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외화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중국에 가져가게 됐냐, 그 수법을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이 질문을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왜 했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어보면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걸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보통 별 생각 없이 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다 걸러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봐! 검찰 니네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거 자체가 거짓말인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다 걸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기소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한 게 이재명한테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로서는 매우 잘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못 걸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수를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매년 새롭게 갈아야 되는데 한 20명쯤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누가 임명하게 됩니까? 본인이. 다 본인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관을 자기가 만들어준 대법관으로 다 임명을 해두면 위헌 법률도 다 헌법재판소 이런 데 통해서 처리를 할 거지만 대법관에서 자기 죄를 다 무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멈추는 게 목표고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 재판을 단속할 수 있게 이런 걸 다 해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법관을 로여,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게 하는 게 목표니까 중간 단계로 인사위원회나 사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면서 법관 아닌 사람들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두고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 임명할 수 있는지 압니까? 정과장, 김어준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이제 판사들의 왕인 대법관으로까지 임명하는 게 목표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통 우리가 억울하면 재판 가자, 법대로 하자 라고 해서 정치인들은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 중에서도
대법관들 중에서도 자기가 임명했는데 자기 말 안 듣는 대법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했는데도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가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대법원에도 만들어두지만 혹시 이 허들을 통과하면 또 자기가 구성한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거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입법부 왜 진보당이랑 그런 야합이 가능했냐면요. 우리 투표용지 지난번에 지역구 투표용지 말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몇 cm였는지 기억하십니까? 70cm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때 만들어졌던 당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당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법부 장악은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만 만들 수 있는 여러 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성정당법을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상관없이 행정부 장악하고 공무원들 감시조직 만들고 사법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을 우리가 바꾸기도 힘들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양념으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게 자기 괜찮아지려고 이런 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재명이 밉다, 정권 바꿔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당원들 교육도 해야 되지만 담은 10명을 모아놓고라도 대학생들 모아놓고 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정권 안 잡아도 돼.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매일 10명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한 달 동안 10명씩이라도 한 달 내내 네가 듣고 간 친구가 이 얘기를 네가 처음 듣고 걱정이 된다면 다른 친구 한 명 데리고 와. 그래갖고 그 10명이 소개한 다른 10명이 왔다 가고 그 소개한 10명이 또 10명 왔다 가고 10명 힘들다 하면 3명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도담위원장님, 우리 고광철, 오기철, 김승우 위원장님이 한 명씩 대학생들 데리고 와서 3명 시작했다가 그 3명이 3명을 또 데리고 오고 3명을 또 데리고 오고 그런 각오로 우리가 5년을 버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미 제가 지금 말한 상당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입틀막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아주 나쁜 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김병기라고 요즘 카르호텔 와가지고 그 접대받고 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페북에 오늘 요 보니까 제 페북 친구들도 많던데 페북에 나 제주도 사는데 김용철 그동 우리 동네 카르호텔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89만 원짜리 호텔에 먹고 갔던데 뭐 이렇게 딱 올렸어. 근데 알고 보니 그 호텔이 88만 원이야. 그러면은 바로 벌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큰 틀에서 맞아도 세부적인 것 조금 잘못이 되면 그게 크게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징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문제되겠어요. 왜냐? 권력을 진 쪽이 자기들 쪽이니까 자기들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입틀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냐? 현 집권 세력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인권위원회 추천을 할 때 우리 당목 추천 인권위원이 있고 저쪽 당 추천 인권위원이 있으면 동시에 투표를 해서 똑같이 국회 몫으로 찬성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들이 추천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찬성을 눌렀는데 지금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 반대 표결한 놈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입니다. 민주당.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야 우리 거 먼저 통과시키는 거 보고 너희들 거 통과해 줄게 라고 협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써 2번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속게 된다는 거예요. 제주 도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도의회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쪽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부동산이라든지 차명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이해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나? 자, 보십시오. 요 파란색이 민주당 당원수고요. 빨간색이 우리 당 당원수인데 우리 당 당원수가 어떻습니까? 100만이나 밀리잖아요. 돈 내는 당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만, 110만. 예. 그래서 뭐냐면 꼭 돈 내는 책임 당원 아니라도 정말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으로부터 정보를 접하고 우리 당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당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게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이 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은 크게 3가지 중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1번 국민의힘 당원이 됐더니 재미가 있거나 내가 요즘 참 우울하게 살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삶에 활력이 있어.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즘에 들어옵니다. 야 당원 활동하는 게 어떤 활동보다도 재밌어. 갔더니 으쌰으쌰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뭔가 뉴스에서 듣지 못한 정보도 있고 또 내가 해낸다는 보람도 있어. 재미, 정보, 보람. 이 중에 뭔가는 우리가 줘야지 당원이 되는 겁니다. 아름아름으로 당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당원들이 고립돼서는 안 되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우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좌파를 보십시오. MB 때 그렇게 이기고 나는데도 광우병 선동 참여단체를 약 100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지금 미국 쇠고기 안 먹고 있습니까? 다 먹고 있어요. 예,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러다가 바로 이때 만들어둔 단체가 재미 보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할 때 1500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일본 그 오염수 문제 나올 때 다시 단체가 500여 개가 살아나는데 이 중에서 이름이 바뀌지 않고 이 905개에서 그대로 살아서 온 게 한 200여 개는 이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분파를 해서 이번에는 몇 개까지 왔는 줄 아세요? 1700개. 그러면은 우리가 17개 도당 관점으로 하면 제주도에도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시민단체 이름만. 산술적으로 100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쪽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1700여 개 발동 안에 우리는 500여 개 남았어요. 네. 아까 당원 수에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가고 있는 시민단체 수도 부족합니다. 만약에 울부짖는 우리와 같은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당원 활동은 하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단체 활동이라도 해줘. 마음에 드는 단체가 없다면 너 한 명이라도 단체를 만들어. 이재명 재판 지속 시민단체, 대장동 범죄 환수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걸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야 바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힘든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25년 11월에 조사를 했거든요. 자,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대답한 쪽보다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보수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론조사팀이기 때문에 더 많아요. 물론 마지막 조사는 1%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 보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 진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나 중도거나 성향 유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진보들은 드러내놓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실망하고 낙심한 보수 진영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닥이 나쁘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 보수 진영이 이루었던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냐면요, 세계 1등 상품을 151개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보수 진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1950년대로 돌아가서 한 70여 년 전에, 딱 7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한국전쟁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70년 뒤에 미래에서 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잘 살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회의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회의도 주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니게 될 겁니다 라고 70년 전에 타임머신 들고 쫓아가서 그 6.25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냈잖아요. 어느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당의 근간이 되었던, 비록 중간에 부패하거나 또는 부도덕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쪽은 우리라는 그 자긍심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가치도 우리가 지키는 거고, 쟤들은 부동산이나 그런 이해적인 것만 하는 단체라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또 뭔지 아세요? 자, 2차 세계대전 중 독립한 150여 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다 이룬 쪽이고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룬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정당, 그 정당에서 만든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24년에 발표될 때도 세계 6위 강국으로 발표가 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하는 거는 선거, 내란, 종합특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전 수출할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만들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 때 제주는 제주만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 얘기를 당원 교육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때 스팸의 정의는 한꺼번에 보내는 메시지가 스팸이 아니고요, 나와 무관한 메시지는 스팸인 겁니다. 그런데 나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은 뜻밖의 정보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가입을 시켜야지 이게 스팸으로 분류가 되든 정보가 되든 일단 보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메시지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아까 제가 준비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로만 한번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들은 어떻게 법 만들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을 실제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주식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저들이 어떻게 주식 거래를 하고 어떻게 이중 거래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민석 씨의 교육 왜곡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핵심 당원들이니까 모두가 다 알고 함께 가야 되고요. 현재 우리 당에는 여러 가지 개파나 이런 게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윤이네, 뭐 찐윤이네, 또는 친한이네. 우리가 그걸 나눠 먹을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손에 진 권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명청대전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나눠 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진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 싸움을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언론에서 제주도당의 지평은 어떻고 어떤 성향이냐 물어보면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지, 언론이나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저 집안 싸움하고 있는 명청대전이나 취재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냐면요,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김현지도 벌써 가물가물하죠. 그죠? 김현지도 가물가물하죠. 김병기 카르호텔 왔다 간 것도 가물가물하죠. 이춘석이 이거 주식 거래했던 것도 가물가물하죠. 통일교에서 전재수 장관 받아먹은 것도 가물가물하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요 정권을 엎을 내용입니다. 근데 다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당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도별로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당은 칼 호텔이 있으니까 오히려 김병기의 칼 관련된 것만 물고 늘어지는. 만약에 이렇게 해야 돼요. 지들이 나에게 칼질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네 손에 생채기 하나는 내주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당이 그래서 뭐냐면 양반들이 다들 싸울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앙당만 바라보시지 말고 제주도당은 제주도에서 더 먹힐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주도는 다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고 공항에서 줄 길게 서야 되기 때문에 김병기의 의전에 더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호텔 얼마나 비싸고 좋은 호텔인지 알기 때문에 더 칼호텔 이슈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김병기의 칼호텔이나 공항 의전 얘기를 하다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큰아들을 국정원에 잘못 간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작은 아들 숭 쉴 때 편입학 문제 있게 간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보좌진들하고 갑질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 당은 원래 저런 당이구나,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구나, 원내대표 물러나. 제주도당의 이름으로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도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시도별로 더 잘 먹히는 거는 그 시도가 중심이 돼서 해보시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전재수 장관이 걸려있기 때문에 딴 거보다 통일교 이슈를 하면 더 잘 먹히겠죠. 서울이나 경기도는 부동산 이슈가 더 잘 먹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슈가 많아서 따라가기도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를 이렇게 쉽게 용서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진짜 나쁜 놈인가 알지만 그렇다고 니네한테 매번 쉽게 정권 주다 보니까 이거 못 지켜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더 엄하게 하듯이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더 엄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럴 수 있냐, 어머니가 더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 싸움 나듯이 아이고 믿었던 사람이 왜 이럽니까 하는 순간 더 표를 잃어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놨구나. 그리고 진짜로 생채기 하나라도 내려고 지껏 내려놓고 용을 쓰네. 이런 느낌이 날 때 우리가 제주 도지사도 이길 수 있고 제주도의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차지할 수 있고 제주시의원, 서귀포시의원 다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랬던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안보에 민감하고 본인들끼리 이 이웃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의 변화가 곧 전국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